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봅니다. 오늘 삼성전자 10%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는 뭐 시장이 이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고, 뭐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한 10%씩 빠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좋은 장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하락이 나오는 부분을 뭔가 야 이제 경기 침체가 와서 뭐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죠.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돼서도 사실상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요소로 짚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생각해보고 갈 필요가 있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엔화를 가지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건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불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시장 하락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오늘 하락은 사실상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아시아 시장을 보면 뭐 미국 선물도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자 아시아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쵸? 1%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대만 8%, 그렇죠? 대만 말고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12% 빠졌습니다. 12.4% 빠져갖고 끝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도 한 8%대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한 11%, 그렇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서킷 브레이크가 다 걸렸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할 일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요, 엔비디아 실적에 문제가 있어. 야, 여기 이제 끝났어. AI 반도체 다 끝났어. 이러면, 그쵸? 이러면 나스닥이든 뭐든 지금 다 팔아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자, 보세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분기로 보면 일단 1분기 실적에서 나온 영업이익률이 65%입니다. 아니 65%예요. 65% 영업이익률이. 자, 근데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매출 볼륨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죠?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평가를 더 받았죠. 받은 것도 맞는데 애초에 조정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조정 구간을 또 만든다? 그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상, 그쵸? 뭐 제가 시장의 답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제 기준상 보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엔화를 가지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무언가 헤지펀드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밤에는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막 장중에 5.5%씩 이렇게 빠지던데 이렇게는 시장 안 할 겁니다. 아시아 증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조금 엮여서 미국 선물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경기 침체 관련된 내용을 이미 반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오늘 저는 주력으로 갖고 있는 게 일단 뭐 반도체도 일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고 바이오를 주력 종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량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털고 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미국 선물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 근데 오후에 들어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반영된 수치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도체 종목군들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투매까지 나온 겁니다. 애초에 바닥은 나왔고 오늘, 그리고 제가 오늘 원래 오전장에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여러 종목들의 반대 매매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 매매가 일단 보통 시초가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11시까지는 돌려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는 확인하고 매매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 그렇죠? 실적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 실적 확인했죠. 하이닉스 실적 확인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 대기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좋게 나와요. 왜?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그 실적치, 그쵸? 메타까지도 여기서 실적 발표할 때
자본 지출이 나간 쪽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엔비디아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140조 규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게 엔비디아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못해도 한 90% 정도는 엔비디아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 특히나 하이닉스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으로 인해서 하락한 거지 이 자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꾸준히, 그쵸, 꾸준히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건 한 가지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이 저점이다 보고 매수를 하면 안 돼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떤 종목이든, 그쵸, 뭐 저도 오늘은 조금, 오늘 매매한 건 없는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제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굳이 손절을 안 했어요. 자, 근데 매수하는 타점을 보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들 보면, 그쵸, 50%씩 이렇게 수익을 내죠. 자, 그리고 저도 물려있는 종목이 있죠. 리가켄바이오나 그런 종목들인데, 리가켄바이오 보세요. 지난주에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12% 빠져버렸습니다. 원래 제가 이 정도 나오고 뭐 한 3에서 5% 정도 이 등락 주고 오후 가가지고 뭐 적당히 물량 좀 줄이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중에 그냥 확 투매가 나와버리니까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선반영하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된다. 자, 제가 다른 종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DI와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죠. 근데 여기 고점 찍고 떨어질 때 반등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매매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라고 또는 하이닉스라고, 자, 여기가 저점이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만 안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 맞춰서 매매하는 구조적인 내용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문자는 실시간 타점인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매매 기법 관련돼서는 제 채널에서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진행하는 실시간 타점, 그리고 기법 강의도 함께하고 있는, 그쵸,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이겠죠. 삼성전자가 빠지면, 그쵸, 삼성전자가 10% 빠진다는 건 한국 시장 자체적인 하락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시장에 대한 자체적인 하락이 있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삼성전자가 무한정 빠질 수는 없고, 삼성전자가 이 정도, 그쵸, 하루에 10%씩 빠지고 코스피 코스닥이 막 10%를 넘나들 정도로 하락한다는 건 무조건 무슨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밝혀지고 나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밝혀지기 전에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밝혀지기 전에 하락하는 경우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를 가격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시아 시장처럼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장 초반에는 안 좋은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당연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관련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 침체를 갔을 경우에는 연준 측, 그쵸,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그쵸, 굳이 뭐 삼성전자를 지금 와가지고 저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굳이 여기서 매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절대 크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내일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서 장 초반에는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11시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고 11시 이후에는 내가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타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타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라이브 그리고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입장 링크 그리고 문자로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봐야 된다는 건데, 그건 가격 기준에서 본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렇게 빠지는 건 이유가 있고 오늘 밤 미증시에서 밝혀질 겁니다. 자, 근데 그 밝혀지는 과정에서 아무리 악재가 나오고 어떤 부분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격적인 부분을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가격적인 부분,
그쵸? 이론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건지 그 내용과 함께 가격적인 부분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 가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쵸? 상세하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